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YTN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필리핀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이 피살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필리핀 마닐라 부근 안티폴로 지역에서입니다. 당시 57살 선교사 신모 씨가 교회 사택에 있었는데 괴한이 침입했고 심 씨는 괴한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피살됐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용의자 추적과 함께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미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강력 범죄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이 피살된 게 오늘 사건이 올해 들어 세 번째이고 또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는 모두 42건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동안 총기 규제와 형사사법 절차 모두 허술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는데요. 네.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두테르테 당선인이 취임 6개월 안에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해서 범죄와의 전쟁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리 교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살인 사건 때문에 정말 뒤숭숭한데요. 해외에서까지 이런 일이 안타깝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요. 이 이집트 여객기 추락 사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체 수색 작업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집트 군 대변인이 추락 여객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집트와 그리스 당국은 실종 지점과 가까운 지중해 동남부 크레타섬 남쪽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는데요. 잔해가 발견된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탑승객이 함께 발견됐는지도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락 경위에 대한 의문점도 많습니다. 먼저 실종 전까지 구조를 요청하거나 적어도 위험을 알리는 교신이 없었던 점, 그리고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직전 갑자기 방향을 바꿔 급강하한 점, 이 두 가지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실종 직전 급격한 기체 변화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인데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게 테러 공격 가능성입니다. 네. 여기에 여객기가 2003년에 제작돼 비교적 신형이어서 기술적 결함일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폭발의 흔적이 없고 여객기에 특수 화물이나 위험물질이 실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서 아직은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났는데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가 나오지 않은 것도 통상적인 테러와는 다른데요. 만약에 테러 공격으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 10월 이집트에서 러시아 여객기를 폭파했다고 주장한 IS 등 이슬람 급진 세력의 소행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미스테리한데 빨리 좀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 끝으로 건강 뉴스 하나 알아보죠. 이 네. 고혈압과 치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은 영국인 420만여 명의 7년간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네. 고혈압이 혈관성 치매 위험 요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혈관성 치매 발생률이 30세에서 50세 고혈압 환자는 62%, 51세에서 70세는 26%씩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70세 이상은 고혈압과 혈관성 치매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30, 40대에서 고혈압이 혈관성 치매의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형태의 치매인데요. 증상은 알츠하이머와 유사하지만 기억장애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언어 기능 등 다른 영역의 인지 장애와 마비, 감각 등의 이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이게 좀 연구 결과를 잘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고혈압이 혈관성 치매와 연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좀 젊은 분들 너무 이렇게 낙관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의 퇴근길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네,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 이 비대위, 혁신위, 파행 사태 이후에 해법을 찾고자 오늘 한자리에 모였었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된 가운데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듯 싶은데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내정된 분입니다. 이해훈 당선인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지난번 파행 사태 이후에 지금 비대위원들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이 안 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기 중이신 거죠? 글쎄요, 뭐 대기 중이라기보다는 네. 예. 오늘 이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해법을 논의하는 게 다 보도되면서 자, 어떤 결론, 어떤 해법 대안을 낼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이 비대위 혁신이 투트랙, 기존 방식이냐, 통합형이냐, 의견이 갈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혁신형 비대위라고 제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결론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혁신형 비대위 통합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질 않아서 네네. 언론 보도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여러 가지 보면 네. 분리형보다는 통합형으로 가자 이렇게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리형이라 그러면은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혁신은 혁신이대로 해서 혁신안을 혁신해서 만들고 비대위는 전당대회,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데만 집중한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통합형이라고 하면 전당대회 관리도 하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일이죠.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전당대회가 시일이 미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전당대회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자,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좀 미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통합형이면 거기서 먼저 다시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고 혁신안을 혁신안도 내면서 만들고 네. 전당대회 이렇게 준비도 되면 하고. 잘못하면은 전당대회가 이제 뭐 그러다 보면 7, 8월에 또 휴가철이 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돼가지고 뭐 휴가철을 넘기고 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미뤄질까봐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실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걱정입니다. 그 대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7월 네. 전당대회를 뭐 8말 9초 또 이렇게 밀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긴당하고 진당은 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정이 다르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새누리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운 네. 당내 속사정이 있는데 네. 그렇게 가는 것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당선인께서는 일단은 7월에 전당대회는 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그게 좋지 않나. 네. 우리 당 사정에는 그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빨리 하루라도 주인이 나와서 그 주인이 혁신이라는 것도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혁신은 주인이 세워져야 안을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면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립서비스에 불과한데 무슨 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당의 주인이 생기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해석해 주신 대로 기존의 투트랙 방식이 이제 원트랙으로 합쳐졌다라고 전제를 하면요. 네. 지금 혁신형 비대위원회가 이제 당을 이끌고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인데. 네. 자, 그럼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수 의견이라고 기사에는 나왔던데요. 많은 이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지금 원 구성도 하고 대화 협상도 해야 되고 또 국회 개원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산적하고 많은데 네. 원내대표는 거기에도 집중하기에 시간이 모자랄 텐데 비대위원장이 혁신까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떠맡게 되는 일을 해야 될 네. 텐데 이걸 어떻게 다 한 사람이 소화하겠냐. 그래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일에 좀 집중해 주시고 비대위 플러스 혁신이 어떻게 보면 통합형 네. 혁신 비대위는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네. 좀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던 불과 몇 주 전 네네.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방안이에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보면 돌고 돌아서 네. 예, 돌고 돌아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안으로 와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네요. 아, 씁쓸하실 텐데, 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정진석 원내대표냐, 외부 인사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더니, 사실은 네. 돌고 돌아 원래 주장하셨던 대로 외부 인사 영입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원내대표는 원내 현안, 채널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 이 원점으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외부 인사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 네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보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역할에 집중하고 비대위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꼭 외부 인사일 필요는 없는 네. 거예요. 저는 외부 인사보다는 당내 인사가 좋다고 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절차가 또 진행이 안 됐던 게 아니고요. 사실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다양하게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또 고사를 했다고 이제 맞아요.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네네. 외부에 적합한 인물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본인이 맡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외부에 적합한 인물, 그렇게 찾아도 없던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죠. 근데 이제 외부 인사로 국한하지 말고 네. 당 내부에서 찾으면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원로들도 또 있거든요. 국회의장을 지내시고 그래서 당도 알고 정치도 알고 선거가 뭔지도 잘 알고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알고 네네. 룰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단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네네. 우리가 개파 그렇죠. 전쟁 때문에 이 어려운 총선의 심판을 받았고 또 지금도 총선 끝나고 한 달이 넘도록 이걸 네. 개파를 넘어서지 못해서 이번 이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개파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사심이 없고 개파에 섞여 있지 않은 사람이 좋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람이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계를 떠나서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좋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3고 처리와 10호 처리를 해서라도 네. 모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당선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합리적이다.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사실 개파에서 자유로워야 이끌 수 있다는 건 되는데요. 좀 힌트를 주시면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김용호 의장, 강창희 의장, 네네. 김수환 의장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또 굳이 당 안에서 안 맞는다 그러면 외부에서 왔지만 사심이 없이 당내 배후 세력에 외부에서 오는 거 제가 좀 반대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외부에서 오시면 당내 사정을 잘 모르시고 정치를 모르세요. 네네. 모르셔가지고 당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현장을 모르셔서 안 됩니다. 실제 정치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 그렇습니까? 하고 내부에서 흔드는 배후 세력에 조종되기가 십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종되지 않고 여태까지 일을 잘 해내셨다고 내 외부 평가를 받는 분이 임명진 위원장님이세요. 윤리위원장님. 네. 이런 분은 이미 객관적으로 능력과 성과가 검증된 적이 있으니까 이런 분은 어떠냐 했던 건데 네. 포함해서 그렇게 좀 골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요 19대 네. 임기를 마치는 아까 이제 전임 역대 국회의장들이 나열됐으니까 정의호 의장님도 정의호 계시죠? 의장님도 네네네. 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저는 네. 뭐 좋은 분이라고 봅니다. 자, 사실 이 지난번에도요. 이 돌고 돌아 원점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비대위와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전체 당선자 대상 설문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혁신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대위 혁신위를 다시 통합형으로 해놓으면 혁신과 쇄신의 방점을 좀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제 지금 그렇게 중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여곡절을 이렇게까지 겪으면서 당이 국민들 앞에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볼썽사나운 목불인견에 네. 여러 가지 모습을 연출하고 이제 겨우 봉합을 했는데 제가 또 딴소리를 하긴 그러니까 네네. 일단 이 결론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뭐 여기서 또 토를 달면 또 뭐 분열을 시작하자는 게 되는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여기서 오늘은 그냥 네. 그대로 받아들이죠 뭐. 최소한의 합의를 전제로 놓고 여기서 출발한다. 자, 그런데요. 지금 비대위원 구성 관련해서도 내부에선 꽤 구설도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 네네. 이 기존 의원을 유지하자 바꾸자 뭐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의견이 많이 엇갈렸었는데요. 네. 특히 친박계 쪽에서 일부 비대위원 인선 문제를 제기했었죠. 빼라 네. 이런 말까지 나왔던 상황인데 이해훈 당선인도 포함돼 계시잖아요.
네. 그 비대위원 사퇴 이런 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임명이 돼야 사퇴를 하죠. 임명도 안 된 네. 사람이 무슨 사퇴가 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임명 전에 그럼 난 빠지겠소 이런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고요? 아니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사퇴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 내부 총질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셨어요? 이제 보면 왜 그렇게 뭐 누구는 빼라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 네.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들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우리가 표를 줘서 당선시켰는데 왜 우리 개파는 없냐 그 자리에 네.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누구를 당대표로 뽑거나 누구를 원내대표로 뽑거나 그렇게 뽑을 때 표를 주는 이유는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표를 주는 거지 네. 나한테 자리 달라고 표를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표를 줬으니까 내 자리를 내놔라 이런 방식은 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당을 이끌어 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마음으로 표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뒤집어 엎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참으시고 하나 되는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 친박계, 어쨌든 이 당선인을 공격했던 친박계가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본질은 뭐라고 해석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파 이익이죠. 개파 우리 이익. 개파가 얼마나 가졌냐. 네. 그런 거죠. 사실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한 첫 인사가 원내대표단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원내대표단 총 13명이었죠. 네네. 근데 거기가 친박 모두 13대 0이었잖아요. 네네. 친박 13명, 비박 1명도 없는. 근데 네. 그때는 다들 이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하. 근데 두 번째 인사가 이제 비대위를 꾸리는 건데 네. 친박 3명에 비박 7명. 그랬죠. 3대 7. 네. 13대 빵일 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3대 7이 되니까 이렇게 막 그냥 들고 일어나셔서 무산시키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당 역사상 최초의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는 네. 좀 너무하지 않냐.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개파 이익에 어떻게 이렇게 매몰되면 저희가 당을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들이 총선에서 네.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개파 싸움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새누리당이 혼 좀 나야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한 가지 이런 더 어디가야 돼요? 추가해서 여쭤보면요. 네. 지금 이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그때 내정되고 네. 이 그 비박계 중심의 비대위원이 꾸려지면서 네. 이 복당 이야기가 많이 또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 복당, 또 이제 무소속 네. 의원들 일괄 복당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복당하면 구심점이 네. 또 쏠릴 것 아닌가 하는 친박계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 해석이나 관측도 있는데 이 대목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네. 신문에 그런 보도를 보긴 했습니다. 네네. 비대위 첫 회의 때부터 무슨 뭐 유승민 복당 얘기를 꺼내는 이런 비대위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요. 네네. 제가 그 비대위 첫 회의에 있었거든요. 아하. 그 참석자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유승민 복당은 고사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복당 얘기 복자도 꺼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하.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이렇게 마구 퍼뜨리는 분들도 이상하고 네. 사실을 확인을 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보도하시는 언론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네. 회의에선 그런 복당의 복자도 나온 바가 없다. 네, 그날은 네. 그냥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면서 한 30초 정도씩 열심히 하겠다, 잘해보겠다, 정말 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이제 저도 아직 확인한 바가 없는데 그렇다면 네. 뭐 많은 매체들이 오보를 냈던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회의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네. 공개는 이제 TV에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 발언들이라 이제 요건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 네. 비공개 자리는 이제 언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언론이 확인하기는 어려우셨을 텐데 네. 비공개 자리는 5.18 얘기밖에 한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아예 나올 제재가 아니었고 네. 나올 기회도 없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현안도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네네. 어제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상시청문회법, 이 국회법 네. 개정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 정부는 이게 행정마비법이다, 국정마비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도 또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마비. 이게 뭐 행정마비라고 그렇게 과하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네. 들면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일어났던 최초의 일단은 2011년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국회에 수많은 이 피해자들이 오셔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거 너무 억울하다, 뭔가 이상하다, 네.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 청문회를 열어달라 수없이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국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이 수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원성, 민원, 부탁 이것을 계속 국회에 얘기를 했고 전달을 했는데 네. 어떤 세력이 이걸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막았어요. 네. 청문회를. 근데 그때 청문회가 열렸다면 진실이 오히려 네. 더 빨리 규명됐고 네. 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좀 더 줄이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예, 청문회법이 지금같이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데는 풀어줘야죠. 근데 이게 뭐 행정이 마비된다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의 네. 생명을 누가 돌봅니까? 그러면 짧게요. 이 네. 대통령 과연 네.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세요? 안 할 걸로 보세요? 근데 입장을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대통령은 더 신경 쓰지 않으시겠어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청문회법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거부권을 던지고 계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인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에도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맥카드 점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